네, 안녕하세요. 달달한 꿀차트의 대왕벌입니다. 자, 오늘은 테더 차트를 갖고 와봤는데요. 우리가 어제 비트코인 차트에 대해서 밤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편집이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아침에 올라갔을 겁니다. 조금 전에 올라갔을 거고요. 오늘은 자, 테더 차트를 조금 뜯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비트 어제 거 한번 봐볼까요? 어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했고, 뭘 얘기했었죠? 네, 웬만하면 자, 이 CME 갭 남아있던 CME 갭을 메울 거다라고 했습니다. CME 갭을 그리고 메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자, 결국에는 잘 메워뒀습니다. 그래서 요 CME 갭 회색 구간은 이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제를 하고 뭐가 있죠? 여기 요 갭이 있죠? 요 갭. 최근에 형성된 요 갭 얼마였죠? 고점 84,200부터 저점 85,900 84,20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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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900 이었나요? 까먹었네. 여기였던 것 같은데. 네. 85,000 85,900 맞네요. 아, 참. 85,900 여기까지. 자, CME 갭이 한 번 더 형성됐습니다. CME 갭이 한 번 더 형성됐습니다. 자, 태깅을 해놓을까요? 네, CME 갭. CME 갭. 자, 이거를 좀 자, 여기다가 적어놓겠습니다. CME 갭이고요. 자, 요거를 메우는 모양을 불러올 거다. 이게 왜 메워지냐? 이유는 다양합니다. 근데 항상 메우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과 현물의 차이 등등 예전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모르겠으면 자, GPT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CME 갭을 왜 채우나요? 라고 물어보면 GPT가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이때도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빡 올랐던 이 갭을 한 번에 메웠죠. 네, 한 번에 메우고 계속 주르륵 빠져줬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CME 갭을 메울 겁니다. 근데 이 메우는 거에 근거는 뭐냐? 도대체 근거는 뭐냐? 네. C파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네,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 마침 자, 우리가 뭘 어제 얘기했었냐면 이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다이버전스. 네.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가격의 저점은 갱신이 되는데 RSI의 고점은 높아지는 현상,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있을 거다. 어제였죠, 어제. 여기서 이 부근에서였죠. 우리가 미리 예상을 했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요 지점이 있었지만 어제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다시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밤 사이에 또 떨어졌죠. 떨어지면서 차라리 CME 갭을 다 메우고 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일봉상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린다. 쭉 빠지더라도 다소 많이 이 채널을 하단을 이탈을 하더라도
이 RSI의 구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지금 좋은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저께 캔들을 공부를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캔들의 관성에 대해서. 자, 무겁게 내리 쏟는 것들은 자, 이렇게 꼬리를 남기지 않고 윗꼬리나 아랫꼬리를 남기지 않고 몸통으로 밀어 내려 붙이는 것들은 관성을 받는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겠죠.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 브레이크가 뭘로 걸렸다? 상승 다이버전스. 그다음 두 번째, 이 채널 하단부의 지지선에서 받쳐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을 노려봐도 되지만, 자, 이 까만색 선 있죠? 네, 요 채널의 중단 이겁니다. 중단. 네, 중단부. 점선 보이시나요? 점선. 이 중단을 넘어서서 비비거나 지지를 해주는 모양새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CME 갭을 메워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겹쳤습니다. 두 가지가 겹쳐서 이 84,300과 85,900 그리고 중단 부분 상단이겠죠. 86,000 이 부분에서 비트코인이 지지를 해준다면 채널 상단을 다시 한번 뚫고 자, 채널 상단을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도 한번 돌려내야 됩니다. 아직 장기적인 추세가 끊기지 않았어요. 자, 끊기지 않았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이렇게 해서 다시 맞지 않고 출발하는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모양을 보고 있고 다시 다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네. 이런 모양새를 다시 보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자, 우리가 어제 하루 쉬었으니까 오늘부터는 매매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느 쪽으로? 롱 쪽으로 매매를 해도 좋을 것 같다. 이 브리핑은 어제 저녁에 상승 다이버전스를 말씀을 드리고 여러가지 이유들을 말씀드렸으니까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관점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테더 차트 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제가 테더 차트 우리가 분석을 했던 것들 깔끔하게 다 지웠습니다. 깔끔하게 다 지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뜯어봤습니다. 열심히 뜯어봤고 다음과 같은 이제 채널 추세선을 찾을 수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A, B, C, W, X, Y가 진행 중이다. 이 까만색 선은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Y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왜 내려갈 거냐? 자, 우리가 캔들을 볼 때 위에 선들이 있으면 뭐다? 이 선들이 있으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한다.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이 이평선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꺾이는지를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이 있는데요. 우리 빨주, 노초, 파남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뒤로 갈수록 빨주, 노초, 파남, 빨, 노, 초록색, 초록색으로 갈수록 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동 평균선이에요. 네. 그 이평선이라고 하고요. 자, 이평선의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잘 올라가다가 어떻게 되고 있다? 아래로 아래 하방으로 지금 관점들을 털고 있다. 특히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에도 상승의 추세를 멈추고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저항선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겠죠. 저항선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고 채널 상단에 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파동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ABC 다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이 파동이 카운트가 됩니다. 마감된 카운트가 보이고요. ABC, X의 ABC 어떻게 나올지 한번 모양을 예측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지그재그가 나왔네요. 지그재그가 나왔으니까 이건 지그재그가 나오거나 나오더라도 복잡한 지그재그가 나오거나 아니면 단순한 삼각형이라든지 삼각수렴이라든지 여러가지 지그재그가 아닌 형태가 나오겠죠. 네. 쉽게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쉽게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파동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저는 쐐기 형태를 혹은 삼각수렴이나 쐐기 형태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C파니까요. 그려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한번 입소도 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탈. 네. 이런 식의 삼각수렴에 트랩도 주고 여러가지 변형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크게 흔들 수도 있고요. 네. 조정파동, ABC 파동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네. 뭐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변형도 많고 불규칙도 많고 다양한 조합도 가능합니다. 무한대로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근거를 따져서 포지션을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게 매매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역헤드앤숄더도 보이긴 하거든요. 헤드앤숄더도 보이긴 하거든요. 다시 할게요. 헤드앤숄더도 보입니다. 헤드앤숄더도 보이고요. 네, 근데 이제 3중 헤드앤숄더라든지 여러가지 패턴들도 보이긴 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장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방향은 틀리지 않았으니까 네, 욕심 부리지 않고 저배로 하시면 됩니다. 2배. 왜 안 합니까? 2배. 100% 먹을 거 2배 하면은 200% 먹는 거예요. 뭐 반대로 10배 하거나 30배 하면은 30배, 10배가 되겠지만 반대의 경우 수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테더 차트 하방으로 이제 관점을 틀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 까만색 차트를 보면서 테더였나요? 비트였나요? 비트였죠. 네. 네. 비트를 보면서 어떻게 예상을 했었죠? 네. 이런 환희의 구간을 만들 거다. 환희의 구간을 만들 거다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환희의 구간을 만들 거다라고 했는데 이 모양이 나오려고 하면 단기적인 어떤 블록체인,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실 비트코인에서 나올 만한 것들은 다 나왔습니다.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이슈가 이제 나올 만한 것들 거의 다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죠?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관세 전쟁이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러우 전쟁 그 다음에 관세 전쟁 관세는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고 있죠.
이 두 가지의 문제가 해소되면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근데 관세 전쟁 같은 경우에는 자 다시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된다라고 하면 급격하게 상승을 볼 수 있습니다. 급격하게 상승을 볼 수 있고요. 자 50% 불가능할 것 같아요. 50%는 한 요 정도 20-30% 정도는 단기적인 반등이 가능합니다. 단기적인 반등이 가능할 것 같고요. 평화 무드가 지속되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이 경감이 되겠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 종식이 된다고 하면 미국도 역시 물가 상승이라든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6월달에 중국하고의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처음에 한번 예상을 했던 부분 뭐였죠? 한번 환희를 줬다가 떨궜다가 이 라인을 터치를 하고 갈 거다. 근데 이 라인을 터치할 때는 뭐였죠? 원래 우리가 이때 올라갔다가 이때 터치할 때는 CME 갭을 메우는 거였는데 CME 갭을 이미 사라졌습니다. CME 갭은 재료로 소진을 했고요. 네, CME 갭은 일단 시나리오에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없어졌으니까. 이탈을 하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출발을 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4,8 이렇게 잡았었죠. 그때 날짜를 잡았던 게 6월달이었습니다. 6월달 그쵸? 그러면 이거 봐라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한 번 더 생기게 되고요. 자 환희는 한 번 더 줄 겁니다. 그 환희의 대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일 것 같습니다. 종식일 거고 자 이 확장 채널 여기도 좀 추세선이 보여요. 여기도 지금 보면 추세선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좀 많이 빠지긴 하는데 62,000 62K가 많이 빠지기는 하는데 좋은 위치기도 합니다. 반등을 주기 위한 좋은 위치기도 합니다. 이 확장형 추세 또 염두를 해 둬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확장형 추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W, X, Y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모여서 괜찮네요. 아주 괜찮습니다. 그러면 환희의 롱충이들도 자 쇼충이들로 한번 털겠죠. 자, 이 정도 되면은 쇼충이들도 롱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살짝의 트렌만 주게 되면 롱을 숏을 다 털고 갈 수도 있습니다. 숏을 다 털고 갈 수 있습니다. 얼마큼이냐면 44%이기 때문에 웬만한 숏 다 털고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좀 큰 이슈가 있어야 되겠죠. 이만큼 떨어져야 되는 이슈가 있어야 될 건데 저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테더 테더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테더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더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 하락을 줄 때는 테더에 대한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도 한번 테더 페어가 깨졌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언제였죠? 테더 페어가 한번 깨졌던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테더 페어가 깨져갖고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아무튼 자 그럼 자료를 한번 다시 찾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서 비트코인
이 하락을 줄 때는 또 엄청난 하락이겠죠. 네. 뭐 차트상으로도 맞긴 하겠지만 40% 정도 가량의 하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테더를 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테더의 대항마가 USDC 서클사에서 만든 건데요. 자, USDC는 미국의 금융기관이나 여러 미국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관들, 미국의 통제권 안에 있는 기관들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DC는. 근데 테더는 그렇지 않죠. 미국의 법령이 미치지 않는 국가에서 다루고 있고, 또 테더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1대1로 증거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으로 하고 있지 않고, 그런 것들이 발견이 돼서 벌금까지 맞았던 경우가 있죠. 근데 테더를 건드리게 되면 테더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부정할 수 없을 건데, 지금 테더 마켓과 USDC의 마켓이 약 한 3배가량 정도 차이가 나는데, USDC가 우세해지게끔 하는 정책들이 미국발로 출발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정책들이 출발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테더마켓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던 선물들이 테더마켓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로 인해서 큰 하락을 줄 것 같습니다. 제 어떤 뇌피셜이긴 한데 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자, 우리 트럼프 형님이, 자, 트럼프의 참전, 본격적인 참전, 그 다음에 우리 시진핑 형아의, 자, 중국에서 이제 코인을 해도 된다. 네, 이런 것들. 자, 트럼프, 시진핑 안 할게요. 중국이라고 할게요. 네. 아니다, 똑같이 트럼프 형 했으니까 시진핑 형 이 두 마리가 참전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는 준비금에 편입을 하겠다. 자, 의회가 통과된다든지 하면은 엄청난 상승 랠리가 시작되겠죠. 그때부터. 그 다음에 이 시장이 깨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진핑이 형이 중국 시장을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마어마한 상승이 전반적인 시장에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같이 어려운 장, 그 다음에 시장의 불신이 팽배해진 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다잡고 한 번 더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전반적인 시장, 큰 틀에서의 이 시장 현황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어떤 세부적인 분석, 오늘 뭐 일봉상의 하루에 어떤 1시간 15분 봉의 기준상이 아니었고요. 자, 테더 차트도 어떻게 됐어요? 네. 자, 다이버전스 걸렸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 자, 4시간 봉에서도 다이버전스 걸렸고요. 여기도 다이버전스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1시간 봉도 다이버전스가 3번이나 걸렸습니다. 네, 하락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리테스트인데, 리테스트를 하러 여기까지 온다.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여기는. 네, 채널 상부를 맞았고, 파동이 끝났기 때문에, ABC 파동이 끝났기 때문에 내려오는 장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는 현물을 담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레버리지는 무섭다 라고 하시는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거래소 쓰십시오. 왜냐면 선물거래소 꼭 레버리지를 안 쓰셔도 돼요. 한 배수 하면 됩니다. 대신 현물거래와 다르게 선물거래를 이용하게 되면 뭐가 되죠?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모두 다 베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현물만 합니다. 그러신 분들도 선물거래 쓰십시오. 네. 자, 단기적인 것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전반적인 테더 차트, 비트코인의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이
대왕벌의 뇌피셜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까지 마무리 짓고요. 저배로 하십시오. 저배로. 네, 고배로 하지 마시고요. 저배로 하시고요. 저는 또 변동이 있으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달달한 꿀차트의 대왕벌이었습니다. 꿀꿀.